축복, 명태, 대천사 문의, 하늘군 방문 문의 010-5480-4531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 명태, 대천사 문의, 하늘군 방문 문의 010-5480-4531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투 초대석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지연입니다.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요. 벌써 구독자 30만 하고도 2,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아시아투데이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2시 그리고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정치, 경제, 국제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대는요,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오늘 초대 손님으로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라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댓글 반응 느려요. 네, 댓글 더 많이 활발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 아투TV, 지금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100만 구독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100만 구독자. 가자, 100만 구독자. 네, 너무 감사한데, 아투TV에는 3년 전에도 또 한 번 오셨는데요. 그래.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아유, 매번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댓글을 보다가 또 댓글에도 재미있는 댓글이 있으면 또 대신 한번 또 여쭤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요. 총재님께서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2번으로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요. 유튜브의 특성상 조금 솔직한 답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목표로 하시는지 그 목표하시는 그 석수와 좌석수와 그리고 그 이유 그런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54명인가 네. 하여튼 거의 전 지역의 국회의원을 내보냈습니다. 네. 국내에서 제일 많이 그때 내보냈죠. 그때 여성을 한 70 몇 명을 내보내가지고 네. 국가에서 8억 4,200만을 줬어요. 네. 여성 후보를 많이 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혁명당 여성 후보가 우리 한국 헌정사에 최고로 많았죠. 예. 30%. 그러니까 30%를 넘었어요. 네. 30%. 그래서 그 돈이 나온 겁니다. 어느 당이나 국회의원이 30%가 여성이 넘으면 네. 8억 4,200을 준다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게요. 마치 그 법을 알고 낸 것처럼 네. 사람들이 오해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8억 4,200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 여성 후보들한테 그 다음 날 그걸 전부 줘야 된대요. 네. 전부 1,000 얼마씩 논아주고 그 영수증을 중앙선관위에 내야 돼요. 네. 그 당에서 쓸 수 없는 돈이라.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줘야지 약 250 몇 명을 내보냈는데 남성에게는 주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한테 줬는데 내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걸 뭐 개인적으로 당에서 쓰지 않았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은행에서 송금한 기록을
네. 그대로 첨부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누구는 주고 안 줄 수는 네. 없죠. 근데 남성은 이제 못 주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는 10명이 이제 비례만 합니다. 비례만. 예.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도 표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비례만 이제 내보냈습니다. 10명. 네. 그래서 우리는 한 3명 정도 붙어주면 내가 국회 가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건 국민들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국민들 뭐 손에. 한 명도 안 붙어줄지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예상을 해보신다면? 예상한다면 3명이 붙으면 좋죠. 아, 3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제가 국회 가서 뭐 당에서 국회의원 중에 대표도 있고 네. 뭐 비서실장도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 전열을 갖춰서 국회 들어가면 좋겠죠. 네. 이렇게 전열을 갖출 수 있도록 3명 네. 정도로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여자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 후보가 네. 1번이고 네. 여성 의사, 네. 여성 의사하고 그때도 이분이 1번 나갔죠. 아, 그러셨구나. 비례 1등 네. 나가고. 네. 지금 저는 그때도 2번, 지금도 2번. 네. 그러셨군요. 네. 2번, 비례대표 2번으로 이번에 출마를 또 하셨고. 자, 허경영 우리 후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항상 내세우시는 그런 공약들이 참 혁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명도 국가혁명당이잖아요. 그 국가혁명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비전에 대해서 오늘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혁명당은 제가 지금 3년간 재산이 제가 409억이 늘었어요. 1년에 한 130몇 억씩 버는 거죠. 409억이 늘었는데 그게 신문에서는 그 어째서 그렇게 했냐면 세금도 또 그만큼 많이 냈죠. 세금도 상당히 많이 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렇게 버는 거예요. 강연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있는 양주시에서는 현재 뭐 상당히 상위에 그러겠죠. 세금을 내고 있죠. 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공장이 아닌 산속에 이렇게 많은 집을 지어놓고 이제 강연을 하지만 그 자연을 훼손하는 건 없거든요. 네. 환경 오염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업이 강연업이 발전되면은 세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이 한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네.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예.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종교재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무료급식 하는 재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재단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일부러 내는 거예요. 네. 세금 납부 우리나라 1위가 한번 돼보겠다. 예. 그게 이제 안중근처럼 애국하는 거다. 아, 그렇죠. 네. 애국을 하는 거다. 면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애국을 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한번 돼보려고 하는데 그건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뭐 하나의 비전으로 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혁명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건 제 개인의 이제 희망이고 국가혁명당의 정체성은 이제 여러 정당 중에 그래도 군계 일학 네. 여러 정당이 있어도 우리는 군계 일학과 같은 당이 되겠다. 그래서 그 혁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폭력적 혁명이 아니라 내적 혁명. 국가혁명당은 모든 정당의 상대방 당을 비판하는데 국가혁명당은 한 번도 제가 대통령 나오면서 여야 후보나 어떤 정치인 비판은 안 했습니다. 지금도 비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지난 대선 때도 뭐 여야 후보를 칭찬을 했지 내가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 가도 저는 여야를 비판 안 하고 제가 하나의 중재자 만약에 여당에서 국민 배당금을 주자고 그러면 야당에서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들 이미지가 내려가니까. 근데 내가 국민배당금을 주자. 이제 다음 제 목표는 네. 저출산은 20몇 년 전에 예언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써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당시 한참 산하제한 할 때 네. 사람을 막 예비군 훈련 가면은 정관 수술을 했어요. 애기 못 낳게. 그러니까 산하제한을 국가가 막 밀고 있는데 나는 저출산 앞으로 문제 생기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애를 낳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이제 사기꾼 아니냐. 여기 애 낳았는데 3천만 원을 주고 그 당시 3천만 원 지금 1억 정도 됩니다. 또 결혼하면 1억을 주자. 네. 뭐 미친 사람 아니냐 이랬습니다. 지금 그때 1억이면 지금 한 3, 4억 되겠죠. 그래서 그걸 주자고 했는데 그거를 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인구 절벽이 안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언론사도. 지금 정부에서는 산하제한을 하라고 지금 정관수술이 목표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 내가 예비군 훈련 가도 정관수술하면 훈련 안 받고 보내줘요. 그러니까 선착순 줄을 섭니다. 나는 안 받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시대에 네. 애를 낳아야 된다. 이 비상이 걸린다 앞으로. 앞으로 10년 후에 한번 내다봐라. 이게 비상이 걸린다. 그럼 지금 4,000개의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린애들 다니는 학교가 네. 4,000여 개가 전 국가에서 없어지는 이런 사태가 그동안 왔어요. 어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 네. 나는 그걸 내다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는 이런 국가혁명당의 모든 정책은 적어도 30년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내보낸 게 또 국민배당금입니다. 네. 그럼 저출산은 이제 이래저래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국민배당금은 주지 않거든. 네. 그때 내가 노인수당을 70만 원 주자고 했습니다. 네네. 앞으로 노인이 많아진다. 네. 그랬더니 그거를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20만 원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이준석 그분이 그걸 뺏겨가지고 했다 이러더라고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허경영 씨 공약을 우리가 보고 2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네. 결정적이었겠죠. 네. 그와 같이 그 당시 노인수당을 내가 또 주장했거든요. 65세 이상 한 달에 70만 원씩 준다. 네. 그거는 지금도 국가혁명당 공약입니다. 그 당시 또 내놓은 게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5천만 원. 네. 3천만 원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그 다음 대통령 나올 때는 5천만 원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일시불입니다. 일시불. 네, 이게 뭐 저 인천의 무슨 시장님은 뭐 이름을 유경영으로 불러도 좋다. 또 뭐 결혼하면 1억 주게 출산하면 1억 네네. 준다. 근데 그게 20년 걸린다. 그건요 시장이 그 동안에 여러 번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인플레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 보고 애 낳을 사람이 없습니다. 1억을 주면 일시불로 그날 애 낳으면 청구하면 1억을 주면 낳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는 그게 일시불이지 쪼개서 준다거나 국민을 속인다거나 일시불. 예, 딱 일시불입니다. 몇 명까지 주시려고요? 예? 몇 명까지? 네. 전부 애 10명을 낳아도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인데 요새는 기업들이 네. 그 1억씩 주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있어요.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제 공약이 그동안에 많은 그 따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실제 이제 기업들도 따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본 공약을 한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가 한 4,000개가 없어졌는데 네. 좀 더 있으면 더 없어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세계에서 출산 예산은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 30조 이상 네. 막 이렇게 쓰는데 아기는 제일 적게 낳는 나라예요. 서울 지역이 0.5명, 0.5명. 지방은 0.67명. 굉장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이건 점점 더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내다봤으나 지금은 아무리 출산 비용을 준대도 네. 애를 안 낳습니다. 네. 왜? 결혼 자체를 할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고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저출산 상태로 가다가 나라가 소멸돼 가는 쪽으로 갈 거예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망국을 미리 막아보겠다고 제가 몸부림치다가
사기꾼이 됐죠. 그래서 제가 사기 전과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저 사람이 결혼하면 1억 준다고 했다, 사기꾼으로. 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1억을 주네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이제 있었고, 네. 그 당시 내놓은 국민배당금. 네. 요거는 지난 대선 때 굉장히 활성화했어요, 제가. 네, 이슈가. 이슈를 했는데, 네. 무조건 저는 국회 들어가면은, 네. 여당도 야당도 이걸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발의하면은 상대방 당이 목숨 걸고 막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국회 들어가면은 제 혼자만 발의를 하면은, 네. 여야가 그 당에 공이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허경영이가 발의했으니까, 그 당의 어느 상대방 당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지 않잖아. 네.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후손들도 150만 원씩 받으니까. 집에서 나이 40, 50이 다 된 청년이 직장도 안 가고 집에 들어앉아 있어. 근데 왜 장가 안 가냐? 수입이 없어요. 근데 월 150 나오면 여자만 만나면 300. 또 결혼하면 3억을 줘요. 1억 주고 1억. 주택자금 2억을 무이자로 줍니다. 네. 그러면 이게 3억 아니에요? 네. 또 애 낳으면 1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해도 네. 생활비 한 3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출산이 5천. 네. 출산. 네네. 결혼은 1억. 네. 그리고 주택자금 2억. 3억을 주죠. 근데 그게 내 요 공약, 메인 공약입니다. 네. 네. 출산하면 5천만 원. 출산은 5천. 네. 이제 결혼하면 1억. 결혼하면 1억. 1억.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면 5천이고 결혼하면 1억이니까 이 또 매달 300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주택자금이 2억이 나오죠. 그러면 청년들이 집에 들어앉아 있지 말고 능력이 없더라도 바로 결혼만 하면은 고정 수입이 300. 또 목돈이 몇 억? 3억. 뭐 네. 그러죠. 그러다 애 낳으면 5천만 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4억을 포기하고 집에 앉아 있을 리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옛날에 내는 공약입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현실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약 국회를 들어간다면 중재자 역할을 해서 어떤 여당도 야당도 나는 비판을 안 하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생활이 어렵고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된다.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은 네. 죽을 때까지 150만 원씩. 네. 제가 저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종로 2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도시락을 줍니다. 고급 도시락을 주는데 몇백 명씩 몰려오지 않습니까? 한 500명씩 몰려오는데 1년에 그게 한 뭐 20억은 안 되지만 한 10몇억이 나가요. 그 이제 매달 그러시겠죠. 매달 1억 이상 돈이 나가는데 내 개인 돈입니다. 그게 네. 나가고 있는데 이 노인들이 보면은 밥을 많이 굶어요. 그리고 줄을 어떤 데 너무 많이 서니까 도시락이 모자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보고를 받는데 가슴 아프잖아요. 네. 처음에 도시락을 준비하는 거는 몇백 개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노인들에게 이 노인수당 70만 원씩 꼭 줘야 되고 자녀들 무조건 국민배당금 18세부터 돌아갈 때까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300이 나와 보세요. 네. 그럼 노인수당 70만 원까지 나오면 440이 나와요. 한 사람당 220이니까. 그냥 노인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도와줘가면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배당금은 18세 이상 청년들도 꼭 있어야 되겠고 노인들도 국민배당금을 꼭 받아야 되겠고. 네. 제가 근데 그 금액은 네. 국민배당금이나 노인수당이나 이런 거는 여기 공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언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질문을 좀 하려고 여기에 지금 네. 국민배당금 이 공약이 네. 적혀 있거든. 여기 보면은 65세 이상 70만 원, 18세 이상 이 국민배당금이 매월 1인당 150만 원, 평생 직업. 근데 있는데 왜 그게 안 돼? 뭐? 네. 요거는 네. 무료 급식하는 거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무료급식은 네. 사람이 많을 때 좀 많이 나가고 네. 적을 때는 좀 적게 나가니까 네. 내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은 네.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 기간이라 네. 한 달간 네. 선거 기간은 멈췄어요. 선거법에 걸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4월 11일부터 네. 다시 무료급식을 네. 하게 됩니다. 네. 총선 이후에 또 내가 안 보고 하지만 숫자는 전부 다 틀린 게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 공약 그대로 해요. 네. 또 공약을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혁명당의 네. 어떤 정체성은 네. 중재자로서 국회에 내가 내 하나만 들어가면은 여야는 대치가 되니까 서로 좋은 거를 발표를 못 합니다. 뭐 국민의힘이 좋은 거 내놓으면 민주당 그거 통과되면 자기들이 선거 때 피해를 보니까. 네. 그래서 발전이 안 일어납니다. 네. 국가가.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하나가 네. 동해바다에서 오징어를 잔뜩 싣고 올 때 거기다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은 네. 오징어 하나도 안 죽잖아요. 그쵸. 싱싱하죠. 네, 내가 300명 있는 국회에 내가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내놓는 공약은 네. 여야의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핑계를 내가 다 덮었어요. 내가 다 덮어쓰고 네. 그게 통과돼도 국민들은 그걸 받으면서 여당이나 야당이 공을 못 가져가요. 저 허경영이가 한 거야. 이리 되니까 여야가 피해가 없어요. 네. 근데 국민 생활이 나아져. 네.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나는 국회에는 월급도 안 받을 것이고 네. 뭐 국회 특권도 안 받을 것인데 네. 다만 국회에 들어가서 네. 입법 활동을 하는데 여야가 저를 많이 협조할 것 같아요. 네. 당신이 한다면 우리가 통과해도 국민의힘이 했다. 네. 민주당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거 통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사인 좀 해달라.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좋다고 입법하자. 이렇게 되지. 그걸 민주당이 다 가지고 다니거나 국민의힘이 다 가지고 다니면 국민한테 아무리 좋은 거 실수로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국민이 그걸 알고 네. 나를 넣어준다면 그거 정말 좋은 기회죠. 국회에서의 매기. 중재자가 되겠다. 중재자. 네. 근데 나는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나는 뭘 한번 하고 싶으면 네. 대통령으로 3번 나갔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걸 하고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뭘 하면 목표를 세우면 뭐 앞으로 우리나라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뭘 하면 세우면 하는데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생산적이지 비생산적인 저 국회를 네. 생산적인 국회로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걸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지. 네. 어떤 명예나 권력, 돈이면 돈. 나는 부러운 게 없어요. 벌고 싶은 건 얼마나 벌었어. 네. 대통령 나가고. 네. 또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네. 뭐 금방 하면 또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가혁명당은 창의적이고 창발적이다. 창의적이고 창발적. 창발적. 네. 그러니까 아주 창의적인 데다가 네. 발상의 전환이 들어있어요. 네. 창발적. 네.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정책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33가지 국가혁명당 정책은 네. 모든 정당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따라해요. 네,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걸 더 좋게 봐요. 네. 좀 따라해가지고. 좀 따라해라. 노인수당도 네. 주고. 네. 또 결혼수당도 좀. 네. 지금 출산수당들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고 이제 결혼수당까지 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는 거기 벗어나서 국민 배당금의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 앞으로 AI가 발전되면은 실업자가 양산될 텐데 네. 이때 노인도 많아져요. 네. 60에 그냥 정년 퇴직해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대리운전을 하고 이런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네. 밥인 도시락이라고 얻어물어 오고 이런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데 저는 국민 배당금 네. 150만 원. 부부 300. 네. 난 이게 우리 국민의 미래. 아. 나는 이거를 꼭 국회 가서 네. 목숨 걸고 네. 여야 의원 집에 가서 막 그냥 매달리더라도 나는 이거를 한번 그 공이 여당에도 안 가고 야당에도 안 가니까 해줄 수 있거든. 실현해보고 싶어요. 예산도 나는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총재님의 국민 배당금 정책
이게 우리 네. 국민이 앞으로 결혼시키고 네. 나라가 없어지는 출산 정책의 효과를 보는 게 네. 국민 배당금만 주면은 네. 애 낳는 거는 걱정 안 해도 앞으로 된다. 아, 네. 이게 중요해요. 네.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이슈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네. 있었죠. 그리고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네. 뭐 신혼부부, 뭐 아동수당, 뭐 주택 지원 이런 거에서 비슷하게 같은 공약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번 총선에서 네, 새롭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으신 그런 공약이 있으실까? 또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총선에서 네. 지금 제안하는 것은 네. 국민배당금. 국민배당금. 시작도 국민배당금이고 네. 끝도 국민배당금. 제 정책은 33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금융실명제 폐지, 네. 돈을 은행에 넣는데 금융실명제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금융실명제가 국가 경제 발전에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너무 돈에 대해서 클리어한 걸 원하는데 네. 금융실명제가 일본이 금융실명제가 없었어요. 네. 그동안 네. 경제가 엄청 발전됐어요. 네. 네. 돈은 지하경제도 필요합니다. 아, 지하경제. 예, 근데 돈을 너무 클리어하게 하니까 개인이 돈을 버는 데 대한 의욕을 상실해요. 돈을 딴 데다 은행으로 돌아야 될 돈이 네. 어디로 가냐면 어디 지하실이나 어디로 숨어져 버려요. 네, 네. 숨어져 버립니다. 네. 근데 한국은행에서 돈은 이만큼 인다고 되어 있는데 네. 실제 돈이 저 밭에 묻혀 있고 뭐 어디에 이렇게 숨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돈이 해외로 많이 빼돌려지고 국가가 손실되고 있어요. 네. 이거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신용불량자는 국가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일반 이자보다 싸게 융자를 해줘야 돼요. 신불자는 지금 오히려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네. 신불자이면 이자가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자는 거의 무이자로 국가가 이자를 융자를 해줘야 됩니다. 일정 금액까지. 신불자가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겠어요. 국가에서. 왜냐하면 좀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신불자가 고리이자를 쓴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게 악순환이 돼요. 네. 근데 우리 금융정책은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에서 이자를 제때 못 내잖아요. 그럼 아주 어려운 기업은 은행에서 그 이자를 좀 싸게 해주는 쪽으로.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이자가 올라가 버립니다. 연체 이자가. 이 제도를 앞으로 우리는 금융적인 그 소액 상공인이나 금융적으로 경제적 난관에 부닥친 사람들은 그 이자를 절반 정도 줄여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네. 줄여주는 제도로 가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몇 배 더 올려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돼버려요. 네. 신불자 네, 관련해서 신불자들에게 우리는 금융적인 혜택을 준다. 금융 혜택. 또 청년이 실업자다. 그러면 실업자인데 신용이 안 좋다. 이러면은 신용이 금리가 아주 싼 융자를 창업자금을 대주겠다. 네. 이런 정도로 반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삼성 정책 안에 네? 그런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금융정책. 네, 그래서 우리는 신용불량자는 무조건 2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신불자는 뭘 창업을 하면 일단 이자가 없어요. 원금만 앞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돈을 떼먹어도 할 수 없어요. 담보 없이 주니까. 담보 없이 줍니다. 국가가 신불자에게. 그리고 떼먹는다 하더라도 그 도덕적으로 그걸 믿어주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나가지고 나중에는 떼먹기는 그냥 국가에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정책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액 정권 투자자는 1억 원 미만은 세금이 없습니다. 거래세 정권 거래세를 폐지합니다. 증권 거래세 폐지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그다음에 지방세가 지금 지방이 그동안에 네. 지방세를 전부 폐지하고 국세로 전환합니다. 네. 세금이 네. 중간에 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뭘 공사를 한다거나 지방에서 뭘 발주하는 것이 국가가 총괄합니다. 총괄적으로 국세도 전부 한 군데서 모으고 지방세는 없어지죠. 지금 지방세가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네.
갑자기 공약을 막 근데 이거는 쏟아내시니까. 내가 국가혁명당 공약이니까 네, 네. 대선 때 공약인데 네. 지금 선거하고 네. 무관한데 네. 국회 단 들어가면 네. 이런 걸 추진해 보겠다. 다양한. 예, 의원들하고 네. 맨투맨으로 네. 이거 맞지 않냐? 왜 신불자한테 그렇게 고액의 이자를 받냐? 새롭게 논의가 되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내가 뭐 국회의원도 없는데 가서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네. 맨투맨으로 설득해서 우리 돈이 없는 신불자들한테 왜 이렇게 고액 이자를 받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신용 등급을 남용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을 좀 잘 들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막 지금 댓글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다음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비례대표로 이제 나오셨어요. 근데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제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죠. 이에 대해서도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나는 같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분들이 옛날에는 내가 대통령한테 밤 1시에 유세를 해줬는데 네. 이번에 비례대표는 낮 10시에 하더라고요. 왜 해줘서 뭐 한 번이라도 해주니까 네. 고마울 따름이고 네. 이제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뭐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예, 선거는 그래 나름대로 그분들이 공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 지금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로서 제한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만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으시다. 비례대표 나가는 사람은 자동차 홍보도 못하게 하고 네. 나는 그런 거를 인정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는 국가당이 네.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비례대표만 내보내는 당은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제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왜냐하면 지역 후보를 낼 때는 그게 되는데 네. 지역 후보를 안 내는 비례대표만 나가는 당은 그 홍보를 못하게 된 거를 어떤 사람은 그걸 뭐 입법 소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만한 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수해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뭐 야당 여당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의견을 내면 또 하나로 또 중화되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 근데 있다. 지금 내가 없는 여야는 네. 군소정당들만 있는 네. 여야는 네. 절대 이게 안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국회 들어가면은 네. 국회의원이 없는 당의 후보지만 네. 허경영을 바라보는 그 예언자 좀 내가 예언을 잘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쁘지 않습니다. 의원들에게 내가 내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야기한 저출산 네. 그 굉장히 적중했잖아요. 그렇죠. 국민배당금 해야 됩니다. 네. 이러면 국민배당금이 뭡니까? 네. 국민배당금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의원들이 네. 허경영이 내놓는 거 나중에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니 그렇게 하자. 네. 자기도 나중에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면 네. 생활비가 없다. 네. 이 AI 시대에 실업자가 많이 나오는데 나도 나중에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줘야 나도 살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허경영의 그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내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가. 네. 공감을 얻어서 하지. 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뭐 그냥 옥박 지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중재자 역할을 좀 그게 하고 중재자죠. 싶으시다. 네. 우리가 집을 결혼할 때도 중매쟁이가 있잖아요. 네. 중매쟁이가 있으면 해결이 잘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중매쟁이도 없이 두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네. 연애를 뭐 계속 사람이 바뀌는 사람도 네.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중매쟁이가 있으면은 내가 국회 들어가면 메기 한 마리가 오징어 속에 들어가면 네. 살아서 움직이듯이 네, 네. 국회가 생동감이 있게 된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나를 지켜볼 거예요. 저 사람 국회 가서 과연 국민배당금을 줄 거냐? 그럼 내가 하는 걸 지켜보잖아요. 네, 네. 근데 내한테 동조자가 있으면 그걸 내가 언론에 내놔요. 네. 국민배당금 주는데 찬성하는 국회의원. 이쪽은 네. 국민배당금 못 주겠다는 국회의원. 네. 이러면요. 그들이 어디에 이름이 올라가는 걸 원하겠어요. 동조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적으로 국회의원을 여야가 안 싸우면서 네. 국민한테 필요한 거는 통과되게. 네. 지금 제일 내가 문제에 불만이 있는 거는 신용불량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써야 된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연체가 돼서 중소기업하는 사람이 연체가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자가 2~3배가 올라가요. 그리고 경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그걸 반대로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연체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선량한 아버지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을 잘 몰라요. 네. 그 선량하게 기업을 운영했는데 이게 적자야. 그 세금을 못 내. 이럴 때는 국가가 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뭘로 밀어주냐? 세금하고 이자. 네. 이자를 좀 싸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세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약, 그거 말고, 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갈등 극복 방안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극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당, 진영 정치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 가시면 내가 중재하겠다, 이렇게 역할을. 근데 진영 정치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네. 여야가. 네. 그 여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서로 반대에 대한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내 같은 사람이 어느 나라나 한 명만 있으면 중재가 돼요. 그 두 사람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중재를 하면은 네. 우리가 중동 전쟁도 중재자가 꼭 나타납니다. 네. 중재자가 나타나면 그 해결이 돼요. 그렇지 두 사람이 우리 휴전하자 이러지 않아요. 꼭 미국이라든지 뭐 어디 러시아나 어떤 중재자가 나와요. 네. 나와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러면 제3국을 통해서 전쟁도 종식합니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재자가 우리 국회에 필요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할 때 네. 중재자다운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 중재자다운 인물이 하나 나오면 네. 옛날에는 우리 뭐 김종필 네네. 총리 같은 분들이 네. 뭐 그런 역할도 좀 하고 했는데 네. 요새는 뭐 중재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출마를 또 하셨고 하니까 이제 국가혁명당이 생각하는 갈등 극복의 솔루션은 이제 아무래도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게 될 것 같네요. 저는 뭐 국회의원을 늘린다거나 네. 뭐 저는 여당이나 야당에 들어가도 중진이 될 수가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가혁명당만 고집하면서 거기서 뭐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날은 여당에 갈 수도 있고 야당에 갈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중재자로서 국민을 위한 정책 만들자. 네. 우리가 계속 이념적으로만 대립하면은 뭐 이념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 말이 먹힐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댓글에도 난리가 났는데, 이제 팬덤들을 항상 몰고 다니세요. 네, 팬덤 정치의 뭐, 원조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것에 대해서 뭐 비법이라고 여쭤봐야 되나요? 네, 그 팬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성경에도 네. 예수가, 갈릴리 산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네. 어린애들 오니까 제자들이 막 저리 가라고. 누가 뭘 한다고 영화서 전자고 저리가 시끄럽다고. 네. 내 조직에 예수가 절대 그러지 마라.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래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와 같이 어린애들에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는 못 지나갑니다. 가면은 난리가 나요. 금방 몇백 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만큼 애들이 이상스럽게 저를 좋아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옛날에 그 뭐죠? 가수. 네? 네? 옛날에 네. 그 우리 싸이월드 있었죠? 네. 그때 내가 네. 내 팬이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숫자 이야기하면 네. 정확하지 않으면 또 시비를 거니까. 네. 또 이번에 무료급식도 처음에는 뭐 금액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하면서 늘어난 거지. 뭐 금액이 꼭 고첩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새는 점점 사람이 늘어나서 뭐 금액이 어떤 데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지 일정 금액이 아닙니다. 평균 우리는 그 몇백 명 이상은 줘야 되니까 들어가는데 그 금액은 제가 직접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금액이 덜쭉날쭉하죠. 네. 많은 때가 있고 눈이 올 때는 좀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가 올 때는 좀 적고 뭐 이러니까 일정한 금액이 아닌데 괜히 그 금액이 얼마냐 이러면 그것도 애매해요. 그러면 시비가 걸리니까 선거법 때문에 말도 마음대로 못하겠네. 그렇죠. 네. 그러나
젊은 애들이 네. 그 숫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화가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아마 엄청 많이 받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직통전화를 하고 직접 받으세요? 애들이 자기 학교 선생도 바꿔줘요. 네. 그 선생님이 이래요. 네. 아니 허경영 씨, 우리 애들 공부 좀 하게 전화 좀 안 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내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애들이 하는데 공부는 수업을 못 하겠다고 이래요. 다이얼 돌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심합니다. 그 정도 팬덤인지 몰랐네요. 네, 그 정도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저 외고에 한번 네. 분당에 있는 외고에 한번 갔는데 네. 학교가 무너진 줄 알았어요. 오. 동시에 네. 수업 받던 애들이 선생 말을 안 듣고 다 뛰쳐내려온 거예요. 운동장에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 그 건물 그 계단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말이에요. 뭐 진동을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와르르 그런데 네. 나중에는 선생들도 다 내려왔지만은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 사진 찍어주고 했지만은 어디 가면은 애들이 그리 좋아해요. 네. 아이들이 정말 그 이슈의 중심이셨잖아요. 네, 중심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도 뭐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또 저는 젊은층 생각해서 이제 20, 30대 생각을 했는데 네, 아이들부터 이렇게 팬층이 있습니다. 요새 언론이 네. 이상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이 보도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네. 실제는 그 내막을 자세히 보면은 그 반대가 많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시간이 훅훅 잘 가네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총재님께서 14대, 15대, 17대, 20대 대선에도 출마를 하셨는데 15대, 17대, 14대는 14대는 아니에요. 네네. 15대. 네. 김대중 대통령 나올 때. 네. 15, 97년도. 20. 97년도. 네. 그럼 이제 또 차기 대선이 또 있잖아요. 그때 또 출마 계획이 있으신지. 차기 대선은 네. 저는 뭐 대선은 주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거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보여주 비전을 제시하러 가지 네. 그게 당선돼가 내가 뭐 누릴 건 없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해줄까. 그래서 어떤 국민한테 희망을 주러 나갑니다. 네. 붙으면 좋죠. 네. 그러나 절대 상대방을 비난해가지고 네. 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비난하지 나가는 데 의의가 있지. 국민들한테 나가서 내 정책을 발표하는 데 의의가 있지. 대통령의 의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의의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나가시겠다. 나가는 계몽을 위해서. 국민 계몽 차원에서. 네. 국민 배당을 줘야 됩니다. 네. 신용불량자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네. 뭐 이렇게 국가가 좀 떼이더라도 나는 있던 그런 좀 그런 게 있어요. 비전 제시. 네, 비전 제시 그리고 제시. 화두를 던지는.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이 내 화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바뀌겠죠. 그 사회가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도 기업들이 막 1억을 내잖아요. 네, 이 바람은 시작점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또 내가 나라에 돈입내게로 도둑놈이 많다는 말을 내가 해가지고 그 국가 예산 낭비에 굉장히 내가 신경을 씁니다. 저출산 예산을 지금 한 300조 썼거든요.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한 300조를 썼는데 실제는 세계에서 제일 저출산 1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 1위와 저출산 1위가 이게 이상하게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게 다방면에 있어서 화두를 또 던지시고 그리고 경제나 아니면 서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 서민 경제 참 어렵잖아요. 물가 상승률도 너무 높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갈수록 AI가 나오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프리랜서가 많아져요. 자꾸 일정한 수입이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국가에서 와이프와 자기가 300만 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버는 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들이 일반적인 버는 데다가 고정 수입이 보태지니까 적자가 안 나요. 근데 지금 월급만 가지고는요. 월급만 가지고 월급날 말입니다. 다 카드로 다 나가버리고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좀 모자라요. 이럴 때 국민배당금 300만, 150만 원씩. 부부가 300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셀러리맨들, 직장에 있는 사람도 배당금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AI나 뭐 여러 가지 이 AI 발달로 점점 실업자는 많아지고 노인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국민을 국가가 먹이 살리는 쪽으로 국민 배당금으로 근본은 살려주는 거죠. 먹게 살게 해주고 그다음 개인들이 버는 건 세금 내고 좀 더 버는 거는 봉사하고 이렇게 하게 해줘야 되는데 맨날 개미 쳇바퀴도 직장 가도 월급은 모자라요. 모자라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국민 배당금이 와이프하고 300이 나와 이러면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네, 좀 여유롭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쫓겨나도 내가 뭐 불안한 감이 없어집니다. 나는 뭐 돈이 없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없는 고생하는 시절이 많았잖아요, 제가. 그런 어린 고생하는 시절을 생각하면서 항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되고 유능한 정치인이 네. 단 한 명만 네. 국회에 들어가면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능한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한 명만 나와가지고 국회만 네. 들어가면 네. 대한민국 국회 네. 우리 국민의 고통 네. 싹 없어집니다. 네. 그 사람이 난 나라고 생각해요. 네. 자신도 있고. 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세금을 내고 싶다는 건 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의욕을 가져줘야 돼요. 국가에 대해서. 네. 뭐 국가에 뭐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국가에 얻어먹는 그런 자세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국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만 가지고 내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대통령을 나가가지고 또 국회에 나가서 국민을 위해서 이 내 아이디어를 좀 쓰고 싶은데 자리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요, 네. 여야 후보는 대통령 나가면 국가에서 선거 비용이 다 나옵니다. 몇천억이 네.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내같이 많이 출마했으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비를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쓴 사람은 내가 아마 좀 메디어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예. 네. 어쨌거나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참신한 공약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여쭤봤더니 그러면 이제 국민 배당금으로 보조해 주시는 보조해주겠다. 네, 그런 거. 근데 올라가는 그 물가는 네. 말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물가가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일부가 올라갑니다. 네. 일부가 올라가는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올라가는 거는 국민들이 그걸 안 먹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과일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럼 뭐 과일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국민들 생활이 건강이 나빠지고 네. 그냥 밥도 먹는 것만은 동 출근하고 그렇죠. 저녁에 또 그냥 인스턴트 먹고 네. 나는 이런 우리 근로자들에게 네. 엄청난 힘이 되지 않겠냐. 네. 네. 국회의원 257명? 뭐예요? 그게 네. 뭔가? 우리 지난번에 국회의원 인원수가 이렇게 돼요. 우리 전번 국회의원 내보낸 게 257명을 내보냈죠. 네. 257명을 내보냈는데 네. 한 명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도를 많이 해봤죠. 네. 근데 나는 붙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어떻게 하면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네. 이 내 능력을 네. 발휘해가지고 네. 이 못 사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순환되게. 그 국민 배당금을 주면은 돈이 네. 어디 있냐 그러는데 국민 배당금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의 이 시장 경제가 확 돌아버려요. 네. 돌면서 세수가 늘어납니다. 선순환이 돼버려요. 사람들 그게 악순환인 줄 알아요. 오히려 국민 배당금을 주면은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들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가게들이 전부 문 닫는다는 말이 없어져요. 150만 원이 더 들어오면 네, 그렇죠. 국민들이 네, 쓰게 됩니다. 네, 네. 이걸 목을 조고 안 쓰니까 모두가 상인들도 가게 안 나가고 빌딩 주인은 월세가 안 나가고 이게 그대로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순환의 공약이 내 3.3 공약이었는데 3.3 공약. 예, 지금은 내가 비례 후보니까 이걸 뭐 알릴 길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네, 네.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정도는 하는데 이것도 네.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 세수나 아니면 뭐 배당금이나 국민 배당금이나 네. 굉장히 다양한 그 정책들
대책에 대해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또 저출산 문제가 요즘 또 사회적으로 화두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 이름이 맨날 소환이 돼요. 저출산 때문에 소환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국민배당금 때문에 소환이 또 될 겁니다. 계속 국민배당금 제가 내놓으면은 지금은 이제 저출산의 해결은 안 해주니까 이제는 국민배당금으로 그걸 해결하겠다. 예, 국민이 마음이 안정이 돼야 애를 낳아요. 불안해서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국민배당금이다. 왜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와. 당신하고 내가 300만 원이 나와. 내가 애 키울 수 있어. 자신감이 있는데 저 사람이 실업자가 되거나 저 사람이 또 나하고 이혼을 하거나 내가 이 애를 데리고 오갈 데 없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냐. 어머니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 있고 돈은 없는데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런 불안감이 있단 말입니다. 막연하게. 이거를 해결해주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배당금이에요. 나는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와도 내가 난 애는 내 키울 수 있어. 왜? 돈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만 원 나오니까. 300만 원. 그리고 이 애를 낳으면 10년 동안 월 100만 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애를 낳은 사람에게 산모에게는 5천만 원 주지만 10년간 월 100만 원씩. 육아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10년은 또 100만 원이 추가돼요. 애 낳은 사람. 뭐 복잡한 거 우유값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렇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배당금 그 단어로 끝나는 그걸만 하면은 저출산도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국민들이 우리가 국민배당금으로 준 돈이 다시 시장에서 들어옵니다. 기업으로 국가로. 그래서 돈이 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카드를 돈을 못 써요. 못 쓰는 상태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은 국민배당금이지만 국가가 원활히 돌아가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활유 역할로. 그래서 나는 진짜 이번에 국민들이 뭐 국회를 보내준다면은 내가 상당히 매일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매출을? 나는 돈을 1년에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또 많이 내시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국회에 가서 뺏기는 시간이 참, 그 보통 피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100몇십억을 버는 사람이 국회에 가서 시간 보내는 것도 아깝죠. 근데 그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돈 안 벌고 국회 가서 입법 활동하러 다니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나는 쏙펜쳐.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나? 내가 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내가 시간을 뺏길 연구를 하고 있나? 내가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오늘 허경영 명예총재님 모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혁명당의 정말 그 정신부터 공약까지 다 들어볼 수가 또 있었는데요.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뭐 물어볼 건 맞아 뭐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아시아투데이 독자들에게, 구독자들에게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국내 이 5대 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엄청난 발전을 하고 또 이렇게 아시아 아투 이 TV도 독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잖아요. 한 머지않아 한 100만 독자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100만 구독자까지. 근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와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사람들을 좀 몰고 다니니까 인터넷상으로도 사람들이 내가 움직이면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명망에 있는 일간지에서 저를 불러준 거 그것도 참 고맙고 꼭 참 더 열심히 더 국민을 위해서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후보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댓글 사실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못 읽어드렸어요. 지금 또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로 함께하시는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시는 분들
아유, 고맙습니다. 카메라를 여기를 봐주시면 네, 눈 맞춤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허경영 오늘 인터뷰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무한 발전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